안녕하십니까, PD 대릭입니다. 어도어 미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서 계속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또 새로 나온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어 부대표 하이브 감사 일주일 전에 주식 전량 팔았다. 하이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미희진 측은 감사를 어떻게 예측하고 팔았겠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도어의 S 부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미희진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 직전 일주일 전에 주식을, 이게 어도어 주식이 아니라 하이브 주식입니다. 이거 헷갈려가지고 어도어 주식 파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이 있는데, 하이브 주식을 전량 모두 다 팔아가지고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 2억 387만 원 전량 매도했다. 경영권 탈취 의혹 제기한 어도어의 전격 감사 착수 직전 일주일 전에 이제 다 팔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태가 계속해서 이제 어도어 측에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 대표는 경영권 의혹, 배임 방조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고요. 오른팔인 어도어의 오른팔인 S 부대표는 또 하이브 주식을 일주일 전에 모두 다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고요. 또 어도어의 스타일리스트 팀장은 그간 계속 개인적으로 광고비를 광고주에게 받고 일을 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고요. 또 어도어의 임직원들은 뉴진스 어머님들이 제기한 그런 문제, 하이브의 문제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고 컨펌을 받고 그 이메일을 보냈다. 이런 의혹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대표, 부대표, 팀장, 직원들, 어도어가 껍데기를 만들겠다라는 말을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래도 모든 것을 아니라고 미희진 대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 부대표가 전격 감사, 갑자기 하는 감사를 어떻게 알고 그것을 팔았겠냐, 모르고 팔았는데 우연치 않게 일주일 후에 전격 감사가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봤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참 황당한 일이고, 하이브 주식을 파는 게 뭐가 문제냐, 이 경영권 탈취 어도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아니냐, 개인적으로 판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다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요. 하이브는 S 부대표가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가 맞죠. 내부자인 만큼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이제 진정서를 금감원에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공개 정보로 주식을 하는 거는 이거 위반이죠. 위반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이제 금감원에 이제 진정서를 넣는다고 하고요.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요. 하이브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금감원 조사 요청을 했다. 경영권 탈취 자문.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요. 외국계 투자회사 애널리스트 S 부대표를 이제 금감원에 오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경영진의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정 행위,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이런 내용으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도 이제 같이 포함해서 진정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이브에 투자하기 위해서 방한한 외국계 투자자에게 하이브 미팅에 앞서, 하이브 미팅 이전에 어도어의 경영진을 별도로 미팅 주선을 한 걸로 알려졌다. 이는 민 대표가 어떤 투자자와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밝힌 주장과 배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참 이게 황당하고,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런 투자자 미팅을 주선을 해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불안한 게, 원래 하이브 측에 미팅을 하러 온 외국계 이제 투자자인데, 이 투자자에게 비밀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먼저 미팅을 주선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그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애널리스트하고 친한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이 사람은 하이브 측의 투자에 관해서 또 브리핑을 받고 이제
투자 문의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이브 측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어도 측에서 어도 경영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설명회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하이브 측에 전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좀 허술하게 일을 한다고? 이것도 참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민희진 대표가 투자자를 만난 적도 없고 이런 일들, 카톡에 나왔던 이런 일들은 그냥 한 얘기고 실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건 생각만 한 것이다. 농담으로 생각만 한 것이다. 푸념이다 했는데 이제 미팅을 주선을 했고 또 외국계 그 애널리스트도 진정서를 넣을 정도로 어떤 그런 증거 자료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조언을 해줬냐면 애널리스트가 이제 하이브 민희진 간의 계약 부당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주간 계약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가 좀 부당한 계약이다, 이제 노예 계약이다, 뭐 이런 식의 법적으로 공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애널리스트가 조언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측은 A씨의 공모 행위로 회사 아티스트 전반에 대한 평판이 저하되고 사업적인 손실을 입었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민 대표가 A씨가 조언한 유사한 내용으로 하이브에 대한 주장을 펼쳤고 이 내용들이 이슈가 되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씨가 조언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주간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펼쳐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기자회견까지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주가가 1조 이상 이제 폭락을 해버리고 이렇게 된 상황이죠. 또 이 부분은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론전을 지금 하이브 측도 계속 하고 있고 민희진 대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증거 자료, 사실 뭐 증거 자료는 하이브 측에서 계속 이렇게 쏟아내고 있고 어떤 그런 내용들을 기사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도 측은 굉장히 이제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증거 자료로 본인들이 다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제 반박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죠. 어도 측에서 반박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을 뭐 그게 아니라면은 애널리스트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닌 부분을 얘기를 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런 걸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S 부대표가 하이브 주식을 갑자기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증거 자료를 내밀면 되잖아요. 뭐 우연의 일치다. 이거는 조금은 그렇죠.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팀장에 관해서는 스타일리스트 팀장이 모든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노트북도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배임 혐의로 돈을 받은 부분 그것도 이 민 대표가 허락하에 그렇게 받았던 부분이고 또 이진호 유튜브 채널 보면은 스타일리스트 팀장이 나중에 또 하이브 측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합니다. 광고비는 뒤에서 또 따로 받고 또 나중에 뉴진스가 엄청나게 대박이 나니까 또 인센티브를 받고 월급을 또 받고 와 인생은 어도어처럼 민희진 대표 1,000억도 부족해 3,000억 4,000억 스타일리스트는 또 광고비 따로 받고 월급 받고 인센티브 또 따로 받고 인생은 이렇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뭐 극히 희박하죠. 그래서 이제 이진호 유튜버 보니까는 그 인센티브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다음에 광고비도 수억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하시면은 이제 지금 민희진 대표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번 직원입니다. 이 부대표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거의 뭐 부대표급 수준이죠. 그 스타일리스트 팀장이. 근데 참 그게 좀 그렇네요. 그렇고 이게 지금 팀장이 이렇게 돈을 따로 뒤에서 다 받고 이런 거를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은 다른 직원들은 모르겠죠. 매니저들이든지 다른 임직원들은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그냥 회사원인데 이거를 이제 알게 됐어. 다른 직원들이 모두 알게 됐어. 와 나는 더 빡세게 더 힘들게 진짜 몸을 갈아가면서 일했는데 와 저 팀장은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모든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들죠. 상대적 박탈감. 팀장이니까 어느 정도 인센티브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대표로서 이 팀워크를 한 명 강조하는 대신에 나머지 직원들한테 그 굉장히 패배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박탈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직장 내에서도 뭐 그냥 월급 받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돈을 우리보다 많이 어떻게 버는 것 같아. 그런 게 이제 느낌적으로 알게 되잖아. 맨날 같이
보고 맨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라면 알게 되지.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느 날 막 외제차 막 포르쉐 타고 와. 어느 날 명품백 막 두세 개씩 막 바뀌어. 막 시계가 막 롤렉스로 바뀌어. 그러면은 느낌이 뭐 나랑 똑같이 일하는데 뭘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뭐 광고 회사한테도 물어봐도 아는 거지. 기사가 안 되더라도 그거는 직원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들면서 배신감이 엄청 들게 되는 거죠. 이 팀장이 그래 나 뭐 대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대표한테 컴플레인을 하거나 뭘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이제 쪼개지는 그런 와해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민희진 대표는 대표로서 경영하는 자격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욕도 되게 강하게 하고 일은 되게 열심히 하시지만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는 방시혁이 뉴진스 인사 외면 메일 공개되자 하이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진스 부모들이 이제 이메일로 요구사항, 수정사항 뭐 이런 내용들을 보냈는데 하이브 측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낸 것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인사를 받지 않고 방시혁 대표가 인사를 받지 않고 홀대됐다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어도가 뉴진스 부모들이 이제 건의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하이브 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도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모들의 이메일 내용을 어도 측에서 그 어도 직원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또 위에 대표나 뭐 이렇게 민희진 대표나 이렇게 컨펌을 받아가지고 그 이메일을 하이브 측에 제출을 했다. 부모님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이런 의견을 보낸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을 왜 어도 직원들이 그거를 왜 수정을 해서 해줍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직원들은 부모들의 어떤 의견을 그 내용을 보면은 뉴진스 부모들이 하이브에 이제 건의한 내용들은 방시혁 의장이 인사를 안 받아준다. 그리고 이 뉴진스의 컨셉트, 스타일, 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피 논란, 유사성 논란 이런 부분들을 또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첫 번째 걸그룹이라는데 첫 번째 걸그룹이 안 되었고 세라핌 다음으로 나오는 그런 걸그룹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들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서 방시혁 의장이 인사를 안 받아줬다. 이 부분에서 이제 반박하는 게 방시혁 의장은 안면 인식 장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있다도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사 안 받는 거는 그냥 본인 그냥 개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의장이나 회장이 뭐 인사 안 받아준다고 직원이 뭐 어쩌겠어. 안 받아주는 거를. 저분은 원래 그러신 분이구나. 인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네티즌 댓글을 보니까 민희진이 너무나 미우니까 뉴진스도 계속 미워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인사를 받으면은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를 안 받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예전에 방시혁 의장이 굉장히 이쁜 여자를 보면은 말을 잘 못한다. 얼굴을 잘 못 쳐다본다. 뭐 이런 내용을 인터뷰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방시혁 의장은 원래 이쁜 여자를 보면은 이렇게 잘 못 쳐다보고 그냥 대화들 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쁜 뉴진스 아이들을 잘 못 쳐다본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뭐 소심하다, 되게 유치하다, 뭐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인데도 그렇게 똑같이 중학생처럼 행동하냐, 뭐 막 이런 댓글들, 안 좋은 댓글들이 있는데 이거는 반박 불가합니다. 그냥 인사하는 거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저는 또 다른 유튜버와 다른 또 저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를 또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제작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엔터 쪽에서 일을 하고 왔다 갔다 이제 가수 일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소속사 가수 형님하고 같이 신분이 굉장히 친하니까 그 대표님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같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따라갔는데 모르는 뭐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인사를 했는데 대꾸도 안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가수분하고 얘기하고 뭐 전화 받고 딴 얘기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뭐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때 인사를 또 기회 봐서 했는데 또 안 받아줘요. 그냥 뭐 외면하고 딴 데 보고 또 갈 때 또 인사를 또 90도로 했는데 또 뭐
그냥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저한테 막 뭐 이렇게 한 얘기를 들었어요. 막 그래서 인사도 안 받고 쳐다도 안 봐. 말도 붙이지도 않고 야 진짜 연예인병 걸린 것 같다고 막 하면서 굉장히 막 이제 좀 불쾌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방시혁 의장을 쉴드 치려는 건 아니고 제작자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고 제가 지금 저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할 분은 아니고 그 사태가 나오니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전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고 평범한 인상이 아니라 어디 가서 이렇게 좀 튀는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인사를 하고 누구든지 다 아는 체를 하고 싶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거의 뭐 연예인급이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안 받는 게 그냥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다. 이제 그 제작자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야.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다 잘 보이려고 하고 친한 척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음악계통에는 그렇게 이제 제작자를 막 그런 사람들 알려진 사람들한테 친분을 쌓은 다음에 나중에 이용하려는 그런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때문에 좀 거리감을 많이 두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거리감을 두는. 지금 이 경우하고는 틀리죠. 뉴진스는 어떻게 보면 소속 연예인, 소속 가수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 만났다고 하면 외부인은 아닌 거야. 그 하이브 들어가기가 되게 일반인 아무나 못 들어가고 뭐 한 두세 번의 그거를 거쳐서 거의 삼성 반도체 들어가든 거 맨키로 뭐 핸드폰 반납하고 막 이 정도까지 철저하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 직원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이제 인사를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뉴진스 이제 다른 사람은 받아주고 이제 뉴진스만 안 받아줬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건의사항을 이렇게 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보도 자료, 이 의견 내용 이런 내용이 왜 또 어도 측에서 도와서 작성을 해주고 50-50 사건처럼 조언을 해줬을 뿐이다. 뭐 이런 것처럼 조언을 해주고 직접 써서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 지금 1945 프로젝트에 또 가족을 이용한다, 부모님을 이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공교롭게 또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고 기사화가 됐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푸념이고 장난이고 뭐 우리들끼리 한 얘기다가 실질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를 공로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보려고 하더라도 저는 민희진 대표 같은 프로듀서를 몇 년간 보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이제 민희진 대표를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측면으로는 좀 감싸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프로듀서가 굉장히 힘들고 거칠고 또 강하고 센 그런 가수들 또 연주인들 음악인들 그런 작업자들이랑 같이 통솔해서 하려면은 그냥 여장군이 돼야 돼. 여장군 일당 100 진짜 10명 그냥 남자들 그냥 다 휘어잡아야 돼.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에피소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갤러리에 이제 써 있는 그런 글인데요. 부모님들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뉴진스 부모님들이 먼저 어도 측에 문제를 삼고 건의를 이렇게 했는데 문제를 삼으며 하이브 측과 이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하이브 방시혁 장과 대표에게 이에 대한 문제점의 시정 요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이브는 이제 이 답변서를 보내면서 어도 측의 뉴진스 부모님과 면담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 측의 답변이 성의가 없다고 느낀 부모님들이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 하이브 측의 불만 건의사항을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도 측에다가 제기를 했죠. 건의 제기를 했죠. 어도 측은 이제 의견 이메일을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수정 보완을 해서 컨펌을 받아가지고 하이브 측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불만이 있다. 이 부모님들이 불만이 있다. 이게 부모님들이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보냈죠. 하이브 측에. 근데 하이브가 뉴진스 제2의 피프티를 막으려고 면담을 하자. 얼마든지 면담을 하자. 지금 50-50 사태도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전홍준 대표가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고 계속 집까지 찾아가고 매니저들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전화, 카톡,
집 찾아가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다 만나기를 거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바로 면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그 요구 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얘기 들어보고 정상적인 상황이고 계속 이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은 하이브 측에서 면담 요구를 했을 때 당연히 만나지. 하이브가 뭐 회사고 그거를 시정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죠? 얘 대화로 이거를 소통할 수가 있잖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잖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면 약속을 받던지 이상하게 부모님들이 하이브의 답변이 성의 없다고 거절을 해. 면담을. 이상하잖아 이게. 왜 거절을 해?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거 성의 없으십니다. 확실한 각서를 쓰세요. 도장 찍고 사인하세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던지 만나가지고 그게 부모님들이 이제 확실하게 본인의 요구사항을 시정사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 가장 확실한 방법. 근데 그거를 거절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에 돌입한 거죠. 이제 이거 사태가 이상해진다. 이상하게 흘러가고 부모님들도 이런 요구를 하는데 만남을 거절하고 또 이러이러한 증거 자료들이 나오고 또 감사를 들어가 보니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이런 일련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비즈니스 다니엘 국보급 비주얼 코리아 온 스테이지 MC로 이제 것을 찍었다. 경복궁에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AI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완벽하다니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미모를 가진 다니엘이고요. MC를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KBS 출연하는 코리아 온 스테이지 뉴 제너레이션, 그래서 이제 많은 가수들이 나오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이제 뉴진스도 이제 신곡 이제 복귀 무대로 이제 여기에 나온다고 하고 이제 MC는 다니엘이 맡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 뭐 뮤지컬 배우 정성화, 그 다음에 트로트 가수 송가인, 장민호, 효린, 유리, 프로미스 나인 뭐 이런 가수들이 이렇게 같이 출연을 한다고 하고요. 방송은 21일 11시에 KBS 2에서 방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해외에도 송출 방송된다고 하고 KBS 월드에서 142개국 송출된다고 합니다. 글로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방송은 이제 글로벌로 이렇게 계속 이런 방송들을 만들어져야죠. 방송국들이 1억 2천억 매년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로 이렇게 진출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K 콘텐츠들이 드라마서부터 이런 K-팝 뭐 예능까지 다 해외로 진출을 해가지고 이 콘텐츠들로 외화벌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최악의 지금 경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소식도 좀 길었는데요.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도 이 방송 보면서 라이브 또 조만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더 재밌을지 모릅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